지금 북조선은요, 전쟁을 확전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나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터, 그 모든 지역에서 지금 김정은이가요, 돈을 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북조선 애들이 하고 있는 돈 버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약이고, 그 다음에 무기 생산해서 팔아먹는 것이고, 그리고 위조 화폐를 만들어서 또 유통시키는 것이고, 또 암호화폐를 해킹해서 또 그 암호화폐를 또 팔아먹고 하면 것이 북의 김정은 공산교회의 집단이 하고 있는 국가 수입의 원천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요즘에는 무기 장사에 재미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당시 썼던 그런 따발총, 이런 것도 지금 팔아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과정에서도 발견됐지만 그 RPG-7이라고 하는 걸 F-7이라고 바꿔서 그 견착해서 쏘는 그 탱크 잡는 그 수류탄이 있습니다. 그런 무기들이 지금 북에서 생산돼서 전 세계로 유포가 되고 있는데 주로 어디로 가죠?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식으로 반이스라엘 국가 세력들에게 북조선의 무기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런 그 재래식 무기를 핵탄두 대신에 팔면서 지금 짭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러시아에서 구소련 시대에 만들었던 AK-47이라는 소총이 있습니다. 저 AK-47은 과거 그 빈라덴도 살아생전에 늘 들고 다니던 총이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머리판이 저렇게 길쭉하게 견착용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짧게 되어 있는 뒤에 개머리판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그림에 저게 바로 RPG-7, 지금 북에서 말하는 그 F-7이라고 하는 어깨에다 얹고서 저걸 유탄 발사하게 되면 탱크도 잡고 매우 살상력이 뛰어난 그 포터블로 휴대하기 간편한 그런 무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7월 27일 날요, 북조선 애들은 그날이 그 휴전날이 아니라 지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전승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중국의 전인대 상무 부위원장이 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국방장관 쇼이구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쇼이구가 당시 왔을 때 했던 일 중에 중요한 게요, 무엇인가 하니 북에게 어떻게 하면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때 분위기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라는 놈이 이제 그 버스터니치를 방문을 해서 뿌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요, 북의 김정은이는요,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저희 친구들이 보내온 이야기입니다. 우선 자동보총 AK-47을 개량한 비교적 최신판 자동보총 10만 정을 보냈는데 전부 현찰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뭘 보내냐면요, 자강도 일원에 있는 그 포탄 군수 공장에서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예전에 수십 년 동안 쌓아서 관리해왔던 포탄을 지금 러시아로 대량으로 지금 100만 발 이상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번에 전부 다 대금을 지금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탄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뢰, 그 다음에 수류탄, 하여튼 터트려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모든 각종 포탄, 총알 이런 것들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에요. 근데 사실 돈벌이를 하려고 그랬으면 무기보다도 더 좋은 게 있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북에는 보통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못한 친구들이 당 간부들이나 이런 집 애들은 군대도 갔다 빨리 나오는데요. 통상적으로 10년 내지는 과거에는 13년, 15년 이런 식으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보병 여단이나 특수8군단 같은 그 특수부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제대한 군인들이 꽤 많아요. 몇십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서 돈벌이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북에 총참모부, 총정치국 이런 데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지금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있는 북조선의 인민들이 군대를 10여 년 동안에 진짜 뼈가 빠지도록 가서 개고생하고 왔는데 이제는 북조선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게 해서 그 특수부대 출신의 제대 군인들이라 하더라도 제발 보내만 다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탈출하겠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까지 조사됐다 그래요. 자, 전쟁터 가니까 총을 받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총을 받고 가죠. 그러면 같이 가는 자신들의 소속 부대 상관을 쏴 죽이고 거기서 탈출을 한다. 이런 계획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는 불갑을 가장 돈벌이가 많이 되는 사람을 파는 그 사람 장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 그 사람 장사를 못하고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렇게 무기를 파는 김정은이에 대해서 너 참 예쁘다,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러시아에서도 과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얼마가 갈지 사실 지금 지구전으로 지금 변질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러시아에서도 전쟁에 대한 애착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점을 북조선의 김정은과 그 일당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김정은이나 북의 조직 지도부, 외무성, 무선 서기실 이런 데에 있는 친구들이요. 어찌 보면은 업무 능력으로 따지면요. 살아남기 위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공직자들보다 수준이 높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에서 있는 그 정의 핵심 간부들은 어떤 판단을 하는가 봤더니 내년도가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되게 거의 확실시 된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친구 사이라고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바로 끝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쌓여있는 무기를 다 팔아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북조선에서 생산하고 그동안 한 60여 년간 저장해 두었던 그런 오래된 낡은 포탄들을 처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우크라이나의 목소리라는 방송을 통해서 울려 퍼져 나오고 있는 북한 포탄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비교적 소상한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바스터니치에서 푸틴과 김정은이가 만난 이후에 보다 더 많은 양의 무기가 지금 러시아로 전파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란을 통해서 가고 있다. 결국 이란으로 간다는 얘기는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로 다 연결된다는 뜻이고요. 또 밑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들에게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많다고 하겠죠. 그런데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기가 거래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할 일 다 하는 건가요? 야, 니들 가가지고 북한 무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봐. 그러한 그 북이 팔레스타인에게 혹은 이란에게 이런 그 북조선에서 생산한 무기들을 판매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갖다
확인만 해라. 무기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확인만 해라. 그럼 얘기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지금 김정은이라는 저자는요. 겉으로 내걸고 있는 명분은 반미연대요. 반미. 미국을 반대하는 전 세계적인 연대를 프론티어를 결성하는 것이지만요. 사실은요. 이 돈에 굶주린 늑대가 바로 이 김정은이란 이 돼지 새끼예요. 이 김정은이란 이 돼지놈은요. 이 국제사회에서 이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방위적인 북에 대한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경제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1점도 관심 없는 게 김정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측으로부터 무기를 갖다가 보내라 하니까 이 무기 공장을 돌림으로 인해서 북조선의 경제적인 활력을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현금을 러시아로부터 받는 이 짭짤한 장사에 이 김정은이라는 놈이 지금 아주 무기 공장 돌리는 재미가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무슨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이다.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간다. 이런 뭐 최강의 뭐 전차 탱크가 있고 뭐 우리 같으면 K9 자주포 같던 이런 현대화된 무기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와는 달리 우리가 9세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수류탄 혹은 뭐 지뢰 혹은 포탄 또 뭐 소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검은 커넥션을 통해서 이런 구식 무기가 예상 밖의 지금 특수 호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이 불법 행위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불법 집단, 테러 집단이 어디입니까? 북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스코리아에서 비롯되고 있는 이 무기 제조가 전쟁 지역에 상당히 불을 붙이고 이어가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조선에서는요. 그동안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전 국토의 요새와 전군의 현대화, 전군의 간부화 그리고 또 뭐 전군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4대 군사 노선을 벌써 1960년대 초반에 완성을 해서 지금 오로지 오늘날까지 지금 6.25 전쟁이 중단된 1953년 이래로 지속적인 전쟁 준비를 해왔던 것이 북조선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풍산금속이나 또 한화 디펜스나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우리도 늘 전쟁 물자를 대비해 왔었죠. 덕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그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요. 그동안에 국방 관련해서 지출을 굉장히 아꼈죠.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식 무기, 포탄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도 재고량이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에서 소모되는 그 포탄도 공급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탄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퍼블릭 코리아,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이 방산시장에서 아마 독보적인 지위를 점유하게 될 것이다. 전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날이 오게 되면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으로도 올라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에서 노획한 그 장비들을 그 사진을 쭉 봤더니요. 얘네들이요. 지금 구소련에서 쓰고 있던 그 1958년, 68년대식의 보총이라는 것인데 그게 보통 AK-47 초반기 모델과 바로 그 이후에 한 10년이 지난 그 시절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그 영화 람보에서 실베스타 스탈론이 그 어깨에다 쏘고 그 발사하는 그 유탄 발사기 RPG-7이라 그러는데요. 북쪽에서 지금 이 F7이라는 이름을 해갖고 지금 한글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차 미사일의 일종이라고 하는 불새2 이와 같은 북조선 무기들이 지금 하마스 진영에서도 지금 하나 둘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국방권,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라고 하는 IDF는요, 그야말로 지금 전면전 상태에 들어갔는데, 전쟁을 바라보면서 지금 들어오는 얘기나 또 들리는 얘기, 참 여러 가지로 회한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의 공수부대가, 우리로 말하면 특전사가 되겠죠. 낙하산을 사용하는 부대가 되겠는데, 이들이 그 CH-53D 헬기가 격추가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마스에 의해서. 그래서 이 하마스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불새2라는 것이 특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970년대 대전차 미사일로 소련에서 개발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름은 9K111. 미국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는 AT4라고 혹은 그 스피곶이라는 명명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몰래 들여와서 역설계 과정을 거친 그 자체 생산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새2가 이번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북은 해서는 안 될 이런 범죄만 저지르고 있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최대의 테러 단체자 범죄 조직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북조선이라는 것들은요, 우리가 경멸시켜서 그 흔적을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죠. 결코 화해나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대형 교회, 대형 사찰, 대형 천주교 교회 등 여러 종교 단체에서는요,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불쌍한 북조선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지원해야 되고, 의약품을 지원해야 되고, 뭐 온갖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이런 헛소리를 삘삘거리는 정신 나간 목사, 신부, 승려들이 많습니다만은, 절대로 지금 이번에 확인되고 있다시피 지금 북조선은요, 전쟁을 확전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나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터, 그 모든 지역에서 북조선 생산 무기가 발견되고 있다는 이 국제 무기 시장의 커넥션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조선 애들이 만들어낸 무기가 이슬람 무슬림들의 무장 세력들의 손으로 들어가는 경로는요, 바로 그 중심에 이란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은요, 북이 갖고 있는 대포동, 노동 모든 미사일 종류, KN-23 이스칸데르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미사일은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북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치가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북조선 애들이 이란과 협력해서 로켓 개발을 해왔고 핵무기 개발도 해왔는 그런 공동의 악의 축이라는 그 입증 증거물이 되지가 않겠습니까? 자, 지금 평양 외곽에 보면 남포라고 하는 항구가 있죠. 그 남포항에서 무기를 선적해서 이들이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고 또 그 환적한 배를 통해서 이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란에서는 다시 예멘, 후티 반군이 있는 데죠.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홍해를 거쳐서 이집트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 수에즈 운하가 있고 바로 옆에 빗살무늬 토기 모양 생긴 시나이 반도가 있게 되고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게 되면은 바로 가자 지구와 연결되는 국경도시 라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파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거기에 구축해놓은 지하 터널로 가자 지구까지 지금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북한 무기가 어떻게 그 가자까지 하마스 손까지 전달됐느냐 하는 그런 유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도상에서 보시면요,
아프리카 대륙과 이 아랍권까지 중동 지역 사이에 보면은 홍해와 인도양이라는 바다가 밑에 펼쳐져 있죠.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보면 바레인, UAE, 쿠웨이트 이런 자그마한 나라들이 있으면서 그 옆에 이란을 바라보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페르시아만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보면요, 이란에서부터 시리아로 그리고 레바논으로 보면요, 이렇게 꺾이는 마치 초생달 같은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무슬림도 시아파와 수니파 두 개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한 초강세인 그 시아파들이 중심으로 된 이란,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진 이곳을 갖다 보통 우리가 시아 초승달 벨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북조선의 무기가 수출되고 있는 핵심 지역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을 가게 되면 헤즈볼라라는 게 있죠. 또 이라크에는 키타입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있고 또 예멘에는 후티 반군이 있고 또 이란에 혁명 수비대가 있고 또 시리아 이런 모든 국가들이 이 시아 초생달 벨트에 위치를 하면서 모두 북조선에서 생산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올해 들어와서 부쩍 이 무기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도 무기가 수출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정원 같은 데서 지금 무기가 생산된 것이 지금 저 중동 지역으로 또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자, 이럴 때 공해상에서 미국과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럴 때 그 선박을 검색하고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상 최대의 특수부대 해군 특수전여단 UDT 실팀을 활용해서 북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할 때 이런 현장을 체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럴 때 현장을 체포하는과 동시에 거기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압수를 해서 우리가 다 뺏어 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라고 대한민국의 군대가 있고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앞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용감한 우리 국정원의 후배 여러분들께서 꼭 이러한 역할들을 잘 해서 북의 대남 무력을 통한 대한민국 적화 전략이 무산되도록 물거품이 되도록 지금 현직에 남아있는 후배 여러분들은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북한 괴뢰 도당들은요, 최근까지도 한반도 적화 통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토 완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토 완정. 완은 완성하다라는 완자가 되겠고요. 정은 정리정돈하다라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자, 완정. 영토 완정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땅끝까지 섬 하나하나까지 모조리 다 적화시켜서 대한민국을 빼앗아버리겠다는 저들의 침략 야욕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북의 대남 적화 의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점도 꺾이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보다 더 힘든 전쟁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순간, 가장 나쁜 순간을 생각하면서 대비를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유비무환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재래식 무기들이 중동 지역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겁하고 더러운 아무리 더러운 전쟁도 비겁한 평화보다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 전쟁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도 하마스의 기습 침략에 대해서 해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죠?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지역 간의 거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내 조국과 내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정신력 하나만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단결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스라엘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분명하고 단호한 멸공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반공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방첩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멸공을 통해서 공산 괴뢰들, 저 인간 말종들, 저 승냥이 개떼들을 처분하고 제거하고 다 없애버려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들 하시고 내년도 총선에서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자들을 총선에서 전원 다 탈락시키는 그런 국민의 혁명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조선발 불법 무기 거래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힘에 의한 제압,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어떤 이런 테러 집단, 망나니 집단이요. 만행과 도발을 일삼을 때 규탄 성명하는 게 고작이에요. 무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라. 우리는 너네가 이러이런 잘못한 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럼 뭐합니까? 깡패들은 계속 깡패짓 하고 있고 강도는 계속 강도질 하고 있는데 중단한다고 중단을 합니까?